광주멜 신문 애독자와 광주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을 통해 만들어진 16년 만의 여소야대 전국과 20년 만에 3당 체제 구도 제20대 국회가 오는 30일 문을 엽니다. 상당한 전국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에 광주멜 신문과 광주멜 TV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담양, 한평, 영광, 장성 당선인을 초청해 상생과 민생, 제20대 국회를 말한다는 주제로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20대 당선을 거듭 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게 됩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19대 국회를 또 경험하셨으니까 예. 20대 국회를 이제 이 대하는 그 각오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그 광주 전남 유일한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 어깨가 막중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 지역 구민들의 뜨거운 열망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소망인 것 같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기 위한 노력들, 그건 당연히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 지역구 구민들에게 대한 도리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 하나만 보고 거센 녹색 바람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물불 앞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3당이 고루 잘 협력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3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그런 양당 체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좀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아마 두 가지 정도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양당 체제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는데 이제 3당 체제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소야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3당이 서로 협의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구도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역대 우리 지금 헌정사상 이런 비슷한 체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88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민정당, 평민당, 또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이렇게 해서 4당 체제가 한번 있었고요. 또 92년도에 이제 양당과 국민당 체제가 있었습니다. 또 96년도에 이제 양당 체제 플러스 자민련 김종필 당시에 총재 자민련 체제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몇 차례 헌정사상 소위 3당 이상의 체제가 있었던 적이 있죠. 근데 그때를 상고를 해보면 그 당시가 가장 정치가 활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국가의 틀을 이루는 주요한 제도나 법안들도 그때 많이 마련이 되고 또 여야 간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이 운영이 되어 왔던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가 만발했던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불행하게 이 시기는 전부 인위적으로 닿게 됐어요. 4당 체제는 88년 4당 체제는 결국은 그때 3당 합당으로 깨지고 국민당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국민당이 이제 공중분해가 됐죠. 자민련은 97년 대선 때 DJP로 인해서 자민련의 힘이 크게 약화가 됐고 그 다음 총선 때 아주 질이 맹렬하게 됐던 그런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이제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협치에 의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3당이 모두 지도부가 제 역할을 다 해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그 전향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야당하고도 대화를 하겠다. 또 어느 정치 세력하고도 함께 국정을 논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나가고
그러한 전향적인 자세가 아주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은 항상 뭐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광주남 유일의 더민주당 의원 이것을 이제 모토로 많이 이제 좀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지역의 텃밭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을 하고 어떤 관계의 설정도 또 다시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또 같은 동료 의원이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도 뭐 저번에 뭐 여기 나와서 얘기해 주신다면은 본인도 적극적으로 지역 의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협조할 건 전문 협조를 구하고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가 꼭 찾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의원님도 이제 혼자밖에는 아니지만 3당의 어떤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을 갖고서는 공동 보조를 맞추거나 서로 간에 어떤 협력, 경쟁 이런 구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당이 우선 뭐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많이 졌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역할과 이상이 많이 높아져 있고요. 광주 전남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 절대 부족하죠.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의 여론이나 현안들을 정말 굴절없이 중앙당에 전하고 또 그것이 우리 당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또 뒷받침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잘해야 되는 게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을 이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 다수인 국민의당의 역할도 또한 함께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 단일 야당이었을 시절에 그 보였던 그런 어떤 무기력, 그로 인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실망, 이걸 뭐 거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와 이제 국민의당과의 협력의 문제는 뭐 당연합니다. 지역의 현안, 또 지역 사업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어떤 그 태도 이런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같은 야당끼리 뭐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 훨씬 더 끈끈한 유대 속에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럴 각오와 자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국민의당도 역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을 하겠다는, 그래서 화학적 어떤 이 협력과 결합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여기 광주 지역, 특히 전남 지역 여기에서 우리 말한 대로 서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고 꼭 해낼 일은 해내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벌써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임기 말 레임덕 현상도 막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지금 더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이제 대권과 이제 당권 여기 관련해서 이제 여러 지금 논란들이 많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당권 경쟁은 이제 본격 지금 곧 이제 전당대가 열리고 있어서 지금 시동을 건 상태인데요. 근데 우리 의원님은 지역에서 또 이제 광주는 텃밭이었다가 혼자 나와서 외로운 섬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권, 당권 나름대로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네임덕과 관련해서 보자면 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네임덕은 올 때가 되긴 했죠. 뭐 임기 절반을 넘기면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우선 여소야대라는 게 뭐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여당이 패배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친박 소위 여당 내 친박 계열의 어떤 독선과 아집이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네임덕은 뭐 가속화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차기 대권에 대한 관심, 국민들의 어떤 이 관심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더더군다나 뭐 정권 교체, 대권에서 정권 교체를 이 지역의 최고 수건으로 지금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권의 어떤 경쟁 구도가 굉장히 가시화될 것이고 또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야 간에 또는 야권 내부에 이 이합집산이랄까 소위 개편, 재편 작업이
아마 상당히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예측을 합니다. 그 임계점은 아마 금년 말 정도 아니면 내년 초까지 연말 연초 그 시기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어떤 기준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냐 못하냐. 정권 교체를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력이 어쨌든 야권인데 야권이 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건 좀 기다려 보면 아마 흥미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권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각 당들이 모두 당권을 지금 연말, 또 우리 당은 조금 빨리 이제 8말 9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도 지금 이미 우리 당은 지금 뭐 당권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입지자들이 뭐 지역을 순회한다거나 지역의 주요 인사들 현재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반기가 되면 아주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8월 정도, 아마 9월 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그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당 대표관 체제가 출범을 할 것이고 그 대표 체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과업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경우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내년 대선에서 일으켜야 되는 또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호남에 대한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의 민심 회복입니다. 그래서 호남 민중들한테 얼마나 다가설 수 있냐,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누가 적임자냐? 그러한 문제가 이번 우리 당의 당권 경쟁에 있어서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어깨가 막 이제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심에는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 이제 회복시키고 앞으로 가져갈 것이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크게 아마 의원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생각은 이제 시점을 달리해서 20대 국회가 이제 30일 날 이제 개원하지 않습니까? 29일까지 이제 19대 국회가 되고요. 지금 생각하시는 제 1호 법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원님은 여러 가지 공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원자력 안전법. 그 안전법은 뭐 원자력 그 뭐 발전소 시설을 고친다는 안전하도록 그렇게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협력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들이 지금 대부분이 보면 우리 영광 한비도 원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또 영남 지역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 또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부산 뭐 이런 지역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첫째는 일단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멀리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는 협력업체가 이제 한비도 원전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그 원전 관리구역 한 반경 한 30km 이내에 협력업체들이 입지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신속 출동이 가능하고 또 그러면서 지역에 입지해 있으니까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원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원자력법 개정안,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한번 지금 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촌 현안과 관련해서는 보면 가장 시급한 게 이제 결국 농산물 가격 안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이제 위해서 최저가격 보장제 같은 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부분적으로는. 근데 그걸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WTO 체제에서 소위 이 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주는 것도 국가가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맡겨놓고 있는데 자치단체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전남 같은 데는 뭐 도저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전을 못 하더라도 자치단체를 지원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전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지금
뭐 다각도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성안을 해서 그것도 지금 뭐 1호가 될지 2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해보면 그 4.13 우리 총선 때 국민당 바람이 워낙 거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전남 지역은 우세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된 게 딱 까놓고 보니까 딱 한 곳 이제 사셨어요. 근데 또 그때 이제 선거 현장에 계셨지만 느낌으로 아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피드가 가지 않습니까? 느낌으로 많이 이제 봤을 것 같은데 어쨌습니까? 좀 어려웠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신승을 하셨는데 뭐 신승 한 5% 가까이 이겼으니까 뭐 신승이라고 보기는 없고 비교적 그래도 잘 이겼고요. 승리를 했고 저는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거 운동 기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경쟁자가 없을 만큼 아주 안정적인 어떤 그 지지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1월부터 금년 1월부터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은 뭐냐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느꼈기 때문에 뭐 그 바람만 따라서 가자면 탈당하고 뭐 새로운 어떤 세력에 얼른 저도 가서 밑자리 깔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평소 이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 명분과 의리를 지켜나가고 또 말하자면 정도를 밟아가야 된다.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게 제가 가진 뭐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가진 소신과 현실 사이에 굉장한 갈등을 했죠. 과연 소신을 따르냐 아니면 현실에 정말 그 편한 길을 가냐. 결국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고려를 해서 소신을 지킨다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잔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 잔류를 했지만 걱정은 안 했죠. 선거에 대해서. 근데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심판 외에도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심판도 같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정치인의 상징이 또 우리 당의 뭐 대표들, 전 현직 대표들에 대해서도 뭐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선거 때 고생을 좀 했던 거죠. 사실은. 저는 비교적 열심히 지역구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건 다 묻혀가고 바람에 휩쓸가는 큰 흐름에 그래서 저도 역시 뭐 고전을 했던 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끝까지 우리 지역에서 그 우리 지역 구민들께 호소를 드렸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는 어렵지만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에게 제가 어떤 선택을 받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지역 구민에 대한 애의와 존경의 마음 변치 않겠다는 그런 변함없는 메시지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19대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뛰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역 구민들께서 비교적 그래도 호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20대 때도 일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그래도 아주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바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일 때문에 저 뽑아주셨거든요. 오늘도 제가 지역구에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서 쭉 그 인사를 다녔는데 굉장히 연로하신 우리 그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라고 하니까. 일 잘하는 이겨!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우리 지역 구민들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그 뿌듯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일자라는 국회의원이 정말로 그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일자라는 일보다는 그 의원보다는 뭐 하는 의원들이 막 잘하고 있었는데 중앙 정치권에 예. 눈에 들어서 공천 잘 받는 국회의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국회의원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에서부터 중앙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이 해야 될 본분에 충실한 그 정치인이 살아남는 시대로 그 세상이 바뀌고 있다. 또 그 바뀐 것을 보여주는 선거가 이번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일 잘하는 그 의원이 대접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이제 호남 정치 회복, 호남 민심 회복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당내에서도 이제 호남의 유일한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일이라든가 역할, 책임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야권 회복, 특히 민주당이 텃밭이었고 야권의 텃밭이었던 호남 민심에 대한 회복. 그것을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또 앞으로 20대에 또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그 주문이라든가 대안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는 호남은 우리 야권의 심장이고 정권 교체 진원지라고 말을 했지만 과연 호남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를 하고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정말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당 그 123명 국회의원들이 바로 광주에 와서 광주 시민들에게 과거를 반성하고 또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만은 저는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과연 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호남에 대한 시각을 과거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왜 호남에서 회초리를 때렸는지도 정확히 인식을 못 하는데 무슨 그 교정이 되고 다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지도부에 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저부터라도 앞장서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됩니다. 호남 중요하다. 중요한 호남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호남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는 지역의 여망에서부터 멀리 내다보면 정권교체 이르기까지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그런 다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진솔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당을 막론하고 호남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호남 민중들은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호남 출신 정치인 중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호남 출신도 없어요. 또 당권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여러 같은 지지를 보내주었던 야권에 대해서 그 야권의 정치인들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느냐. 소위 다선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이 정치를 희망하는 신인의 일기까지 참으로 지역민에 대한 도리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처절한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 역할을 중앙정치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치를 이끌어가고 나와서는 그중에 대권주자도 자연스럽게 이 탄생을 해서 정말 가까이 또 우리 호남인에 의한 호남 뭐 어떤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정권을 교체해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종합해서 이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각 정당들이 야당이 호남을 보는 시각을 제대로 교정을 하고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호남의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 점 두 가지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요. 내일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벌써 36년이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근데 올해도 불행하게도 눈물난 행진곡 우리가 항상 기념곡 지정을 또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로 8년째 지금 이제 올해까지 포함하면 9년째가 됩니다. 2008년부터인가요? 2009년부터. 2년 9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포함하면 이제 9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야 3당 정치권이 이제 특히나 이번에는 여당에서도
보훈처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허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내일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호남을 좀 무시했다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이제는 민주화의 상징, 한국 민주 정치의 어떤 핵심이었던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호남 정치권이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아니면 뭐 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니물의 행정국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저도 우리 당 비대위원회 이제 참여할 때마다 계속 발언을 해왔습니다. 임무를 위한 행정국은 광주 정신의 상징이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자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광주 시민들, 전 국민들이 5.18 기념식장에서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정말 그런 노래가 돼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 오해하지 말도록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일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님을 위한 행정국의 님이 김일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작곡자는 누굽니까? 이 지역에 저 향토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 김종률 선생님이시고 또 작사자는 저 황석영 그분 유명한 소설가이고 또 이미 그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실용주의라고 합니까? 이명박 그 모토인 실용주의에 찬성을 하면서 함께 동행해서 뭐 해외 순방까지 다녀올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정부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군이라고 봐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걸 이미 김일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본다는데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무슨 영화 김일성 영화에 이 음악이 뭐 배경으로 깔렸다든가 뭐 분리됐다든가 그러대요.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 분리해진 게 다 전부 다 친북 이 음악이면 아리랑도 못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위 우리 그 남북 같이 만날 때마다 부르는 노래 고향어범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음악에 대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정부 인식을 정말 바르게 교정해 나가는 그게 이제 스스로 필요한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뭐 벽초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정말 신랄하게 저희들이 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아무리 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 광주 시민들, 우리 전남 도민들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 사고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지역의 한과 혼을 이해할 수 있는 정권이 반드시 탄생해야 되고 그 정권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밖에 이루어갈 수 없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하는 그런 5.18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이렇게 기념식이 열리면 이쪽 정치권이나 야권 정치인 다 올 텐데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다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상임위원회, 특히 이제 정부를 상대로 했을 때는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1차적인 모든 이제 법이라든가 안들이 이제 거기서 검토되고 다시 상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은 이제 농촌,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국토 뭐 이런 쪽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20대 국회를 가신다면 이제 상임위원회를 좀 선정해야 될 텐데요. 어느 쪽으로 좀 제가 19대 때는 보궐선거로 이제 등원을 했기 때문에 전임자 위원회를 따라가야 되니까 제 의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 운영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제가 앞으로 이 역할을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지역구의 특성과 지역 구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농촌의 현안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격 안정 문제,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한 영농업 문제, 또 농촌 지역의 어떤 환경 개선의 문제, 그리고 농촌의 문화와 교육의 문제, 뭐 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제가 희망을 해놓고 있고요. 거기 가서 이제 뭐 그런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의원님이 이제 지역민들, 특히 또 호남 민심을 이제 대변하는 이제 선량으로서 꼭 이것만큼은 내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우리 특히 지역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꼭 이런 모습의 정치인, 국회의원을 해보고 좀 보여주겠다. 그런 다짐 한마디 하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호남의 한과 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이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동안 이 지역에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왔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맞아야죠. 그러나 크게 뼈저리게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민들의 이 사랑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당이 어디인지 아마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 지지와 사랑을 하루빨리 다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는 그러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이 당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리고 행동의 기준은 오직 민생이고 그 민생을 통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 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년도 정권 교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격려, 지지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으로부터 20대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당선인을 초청해 대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